그런데 앞서 잠깐 말씀을 하셨잖아요. 김만배 씨가 곽상도 전 의원 아들에게 왜 이렇게 거액을 줬는지, 뭐 누군가는 곽 대리에게 이렇게 거액의 퇴직금을 안겼는지 뭐 이런 비판까지 하더라고요. 곽상도 전 의원 뇌물 혐의 1심 무죄에 대해서 여전히 말들이 많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른바 정유학 녹취록의 증거 채택 여부일 겁니다. 오늘 1심 선고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초 생각한 대로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습니다. 무죄가 날 거라는 생각을 했고, 정치자금법도 저는 무죄가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완전히 남이에요. 그러면 김용, 정진상 이런 분들은 이 대표랑 어떻게 결부를 시키죠? 그러면 이재명 후보도 무죄입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돈을 건넸다고 난 들었다고 말한 진술들도 신빙성이 없는 거죠. 같은 녹취록인데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저는 검찰이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라고 봅니다. 1심에서 뇌물 혐의 무죄가 나온 게 이 앞서 얘기했던 정유학 녹취록 가운데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 통해 돈을 달라고 한다. 이게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일단 오늘 조금 전에 알려지기로는 서울중앙지검장인 송경호 지검장이 곽상도 전 의원 뇌물 무죄 재판에 검사 인력, 수사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겠다, 이렇게 강한 의지를 좀 내비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반부패 삼부에 지시를 해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검찰이 지금 제대로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있으니까 지금 검사들을 증강해서 항소심에 대응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그래요. 참 저는 요즘 법원의 판결을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판결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법 감정이나 법 상식과는 배치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하물며 이번 판결을 놓고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앞으로 뇌물 줄 일 있으면 자녀들 퇴직금으로 줘라. 그러면 괜찮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어요. 자, 판사 본인도 인정했지 않습니까? 이 도대체 대리 몇 년 한 사람한테 50억이나 되는 이 퇴직금을 준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대가성을 따져봐야겠죠. 자, 그런데 지금 대가성을 따지기 위한 이 정영학 회계사의 지금 녹취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인정을 하지 않고 증거가 없다라고 해서 그냥 바로 무죄 판결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근거라는 것들을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해석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해석하지도 않고 본인도 인정하는, 아니 세상에 몇 년 근무한 사람한테 50억을 퇴직금을 주는 게 그게 그냥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그렇다면 앞으로 모든 어떤 이런 뇌물 주는데 그런 식으로 줘버리면 다 그런 법원에서 무죄 판결할 건가요? 단 독립된 자녀여야 합니다. 그렇죠. 단 독립된 자녀한테 앞으로 뇌물 줄 것 같으면 그렇게 줘버리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저는 정말 이 요즘에 재판부나 판사들이 현실적인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이 어떤 세세한 부분을 보면서 전체 숲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특히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는 요즘은 판사들이 많이 지금 그만뒀다고 하지만 너무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판결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바로 잡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에 그 송경호 지방지검장이 다시 검찰 투입을 증강을 이야기한 것은 시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곽상도 의원의 저 뇌물 무죄에 나온 것들이 다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모든 언론에서 사설을 통해 가지고 다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저 공소가 유지가 되고 재판부 1심 판결 나오는 것을 실제로 검찰이 기소했던 것은 2021년에 문재인 정권 하에서의 검찰입니다. 예. 그 당시에 이 대장동 게이트 터지니까 문재인 검찰 하에서 기소를 하면서 지금 대장동 일당의 재판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추가로 지금 새롭게 검찰 수사를 해서 밝혀낸 것으로 지금 정진상과 김용이 구속 기소된 것이지 그전에 예. 그렇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보면 곽상도 의원의 저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그러면 제3자 뇌물로 기소를 하면 이 부분을 좀 훨씬 더 범죄를 입증하기 편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지도 않았고, 그리고 전문 증거라는 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입증할 만한 추가적인 자료를 찾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지금이라도 그러면 항소심에서 유죄를 따내기 위해서는 검찰이 더 보강이 돼서 확실하게 수사하라고 저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 분명히 2021년에 그 문재인 여권의 검찰에서는 이 사건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었다는 저는 개인적인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도 이재명 대표는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알려지기로는요, 검찰은 오늘 이 대표 조사가 마무리되고 다음 주 중에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화면부터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까는 진짜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저조차도 이게 무조건 100% 부결될 것이다 혹은 무조건 가결될 것이다라고 단언하기가 참 어려워요. 과연 이재명 체제로 가는 것이 총선에 도움이 될 것인가. 가결이 될 경우에는 민주당에 대한 심판도 저는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탈표는 역사의 배반자로 낙인을 찍힐 것인데 누가 총대를 메고 조직적인 담합을 하는 선두에 나설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이탈표가 생기더라도 최악의 경우 저는 5석을 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벌써 또 이제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뭐 부결시킬 거냐 뭐 이런 얘기 벌써 나오고 일단 오늘 끝나면 오늘이 뭐 마지막 조사라는 얘기도 있고 뭐 그렇지 않다는 시각도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검찰이 판단하겠죠. 다음 주 중에 영장을 청구할 경우 국회로 또 체포동의안이 넘어가는데 이거 전망 김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네, 일단 검찰로서는 이제 영장 청구를 하는 게 이제 수순이라고 보여지고 이게 왜냐하면 영장 청구의 기본 요건이 이제 증거인멸이나 이제 도주 우려인데 그 지금 보면 검찰이 무려 한 200조 가량의 어떤 질문지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지금 아까 얘기가 잘 나왔지만 이재명 대표가 출석할 때도 거의 뭐 11시, 12시 점심 먹으러 오시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저도 아까 약간 뭐 헛웃음도 지었지만 그 서울중앙지검에 서문하고 동문이 있는데 심지어 굉장히 복잡하고 거기 공사하고 있어가지고 저도 그쪽으로 잘 안 다니는 뭐 동문을 통해서 출입하면서까지 또 시간을 끄시면서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지금 본인의 혐의를 굉장히 뭐 부인하는 것도 부인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수사에 굉장히 협조적이지 않구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 이유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이제 진술서로 다 가름한다고 그래서 제대로 진술도 안 하고 있잖아요. 이게 크게 의미도 없는 게 본인이 설사 진술을 하더라도 그 민주당이 잘못 바꿔놓은 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어떤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때문에 지금 재판 가갖고 본인의 어떤 피의자 진술 조서를 부인할 경우에는 이거 재판에 가갖고 다시 진술 다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없는 과정이 반복되지 않게 요즘 검찰에서는 영장을 청구하고 판사 앞에서 얘기한 어떤 이런 신문 조서를 나중에 중요한 증거로 쓰고 있거든요. 지금 검찰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수단을 쓰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증거 확보를 위해서라도 향후에 아무래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고 물론 뭐 방탄국회로 또 막겠지만 일단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하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마 다음 주에 주목이 되는 건 검찰이 언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냐 뭐 이 부분일 텐데요. 뭐 다음 주에 저희가 잘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